그날 내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을 뿐인데 북한 전체가 흔들렸어요. 1만 1천 명이 사라졌고 가족들은 거짓말을 들었고 달러가 피로 물들었죠. 전 그냥 북한 내부 소식통의 긴급 연락을 받았을 뿐인데요. 이건 말이 안 돼. 이상해. 하던 제가 몇 달 후엔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난 깨달았죠. 이 한 통의 전화가 체제 붕괴의 서막이라는 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들어보실래요?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건 마치 디지털 세상의 탄산수입니다. 톡 쏘는 상쾌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소통의 청량제거든요. 그날이었어요. 2024년 10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이었죠. 형, 큰일 났어. 애들이 다 사라졌어. 저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누가 사라졌다고? 그랬더니 답변이 충격적이었어요. 폭풍군단 애들. 1만 명이 넘게 한꺼번에 사라졌어. 가족들은 해외 훈련 간다고만 들었는데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은밀한 합의를 통해 병력 1만 1천 명을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보냈다는 거였어요. 제가 20년 넘게 북한 문제를 다뤄왔지만 이런 규모의 파병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소식통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한마디로 정리해줬습니다. 돈이야. 외화가 필요하거든. 그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파병병사 한 명당 월 2,000달러를 러시아에서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1만 1천 명이면 매달 2,200만 달러. 북한 경제 규모로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죠. 하지만 저는 바로 의심했어요. 과연 그 돈이 병사들에게 갈까?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그 거액의 달러는 김정은의 비자금, 금고인 30호실로 흘러들어갈 구조였다고 알려졌거든요. 체제 선전은 조국을 빛내는 혈맹 지원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젊은이들을 돈으로 파는 거래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파병 과정이었어요. 선발된 청년들 대부분이 20대였고 가족들에게는 단순히 해외 훈련이라고만 통보됐다고 해요. 엄마, 나 해외 훈련 가게 됐어. 그게 마지막 인사였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폭풍군단 장교들의 휴대폰 사용이 금지됐고 해당 부대 군인들의 외출도 통제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숨겼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주민들이 알면 난리가 날 거니까요. 그리고 제 우려는 몇 달 후 현실이 됐습니다. 2024년 11월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형, 애들이 죽기 시작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첫 교전 소식이었거든요. 전황은 상상보다 훨씬 참혹했어요. 사망자 300명, 부상자 2,700명. 파병 규모를 생각하면 이미 30%가 넘는 사상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제가 물었더니 소식통의 답변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러시아 놈들이 우리를 총알바지로 쓰고 있어. 우크라이나군 위치 파악하려고 일부러 먼저 보낸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맹국이라며, 혈맹이라며, 이게 동맹국이 할 짓입니까? 더 끔찍한 건 북한군들의 전투 준비 상태였어요. 고작 일주일의 현지 적응 훈련만 받고 바로 최전선에 투입됐다고 해요. 현대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태로 무의미한 돌격 전술만 반복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눈 덮인 들판에서 드론의 습격을 받으며 쓰러져가는 북한 청년들. 저들이 무얼 위해 죽어가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한 북한군 포로의 증언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희는 영웅 대우받는다는 말만 들었어요. 급여 얘기는 아무도 안 했고 전쟁인지도 몰랐어요. 아, 이 순진한 청년들. 자신들이 김정은의 외화벌이 도구로 팔려나갔다는 걸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몇 주 후 더욱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부상자들을 제대로 치료해주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있어. 제가 들은 이야기 중 가장 참혹한 건 이거였어요. 팔다리를 잃고 돌아온 청년을 본 어머니의 절규 말이에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런데 반쪽이 되어서 왔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더 비인간적인 건 사망자 처리 방식이었어요. 북한군들이 전사한 동료들의 얼굴을 훼손해서 신원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안이라는 명목 하에서 말이죠.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저는 정말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한 북한군 병사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배은망덕한 짓을 했지만 재생의 길이 있다면. 전문가들은 이를 보고 북한 당국이 귀국 후 사면을 약속하며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일기에 이런 걸 썼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 북한군 18명이 러시아에서 부대를 이탈했다는 거였어요. 왜 도망쳤을까? 이유를 알고 나니 더욱 기가 막혔어요. 며칠 동안 식량 배급도 받지 못하고 숲속에 방치됐다는 거예요.
결국 러시아군 지휘부를 찾으러 나갔다가 60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죠. 이게 동맹국 대우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대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철저한 입막음이었죠. 소식통이 전해준 이야기가 생생했어요. 평안남도 도당 간부들이 전사자 집에 가서 전사증 줬는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전투 훈련 중 사망했다고 했어.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1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는데 어떻게 다 숨기겠어요? 벌써 장마당과 밀주방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들이 러시아 가서 죽었다더라. 사람 목숨을 달러로 팔았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죠. 북한 당국이 얼마나 이런 소문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파병 소문을 낸 사람들을 색출하는 단속까지 벌였거든요. 심지어 폭풍군단 가족들을 집단 이주시켜 격리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북한 당국이 영예군인과 노동들을 위한 행사를 갑자기 늘렸다는 거예요. 민심 달래기용이었겠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의심만 키웠죠. 왜 갑자기 군인들 챙기지? 뭔 일 있나? 이미 진실은 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분노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 피로 벌어온 달러의 행방 말이에요. 병사 한 명당 2,000달러. 1만 2,000명 기준으로 매달 2,400만 달러, 한화로 330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제가 추적해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 금고인 39호실로 고스란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군인들 가족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해요. 더 기가 막힌 건 북한 당국의 환치기 수법이었어요. 탈북민 류성현 씨의 증언에 따르면 파병 군인들이 1년을 싸우고 돌아가도 한 달 월급도 못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제가 물었더니 이렇게 설명해줬어요. 러시아로부터는 달러를 받고 군인들에게는 북한 원화를 공식 환율로 지급하는 거예요. 2,000달러를 공식 환율로 바꾸면 북한 원화로 겨우 21만 원. 그마저도 대부분 상납해야 하니 실제로는 거의 무급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고위 간부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변해갔다고 알려졌어요.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들 피로 벌어온 돈을 간부들이 다 챙겼다더라. 이게 바로 체제에 대한 불신의 시작이었어요. 애국지원군이라는 선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청년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죽으러 가는 전쟁에 왜 우리가 가야 해? 저는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북한에서 젊은 세대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는 건 엄청난 변화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의 증언이었어요.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군인이 적국인 한국으로 가겠다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들의 증언 내용도 가슴 아팠어요. 파병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전쟁인 줄도 몰랐고 영웅 대우만 받는다고 들었는데 급여 약속은 없었어요. 은밀히 유포된 전우들의 사진과 부상자들의 증언이 젊은 세대에게 체제 불신을 각인시켰어요. 한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젊은 애들이 김정은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했어. 북한군의 조직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부대가 와해되어 4회, 5일간 낙오된 병사들이 속출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군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건 충성이 아니라 착취야.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 장교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탈까지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충성과 생존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 거죠. 북한군 고위 장교가 막대한 병력 손실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쿠르스크주에 파견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북한 당국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인정한 거죠. 가장 놀라운 건 북한 내부에서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소식통은 이렇게 전해왔어요. 이제 사람들이 김정은이 젊은이들을 돈으로 팔았다고 대놓고 말해.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를 직접 비판한다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변화예요. 군 고위 간부도 공식적으로는 철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북한은 겉으로는 통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은 이미 썩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에서 흘린 피와 39호실에 쌓인 달러. 이 극명한 대비가 사람들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었어요. 체제는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 이게 바로 체제 붕괴의 전조입니다. 북한이 추가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와요. 하지만 이런 결정이 오히려 민심 이반만 가속화시킬 거예요. 최근 이란 상황을 보고 북한이 더욱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이란에 강경하게 나서니까 우리도 저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려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선택이 북한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서구 언론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보복한다면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거든요. 북한 당국은 지금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철수하자니 러시아가 화낼 테고 계속 보내자니 민심이 더 악화되고 김여정이 벌써
핵보유국에 도발한다면 이라며 위협했죠. 화성 19형 미사일 발사도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이미 시작된 변화는 되돌릴 수 없어요.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깨달았거든요. 체제가 우리를 배신했다는 걸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진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책임을 물어야 할 거예요. 젊은 생명들을 돈으로 거래한 김정은과 그 체제에게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 이건 단순한 파병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체제의 몰락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터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젊은이들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온라인 소통의 청량제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에 또 중요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